네, 테러리스트 김구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정한규 박사 모시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내용이 워낙 좀 충격적이고 또 우리 정한규 박사님이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하셔서 다들 굉장히 좀 반향이 뜨거웠어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때 못 들으시고 새로 오신 분들이 요즘 많아가지고 또 그래요. 예. 예, 그때 하셨던 말씀이지만 좀 짧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김구는 한국 근현대사에서 살인비, 죽음비를 몰고 다니는 검은 먹구름 같은 존재죠. 검은 먹구름 같은 존재. 조금 마이크 당겨 주실래요? 예.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 그는 이 북한 김일성과 연대해서 남한을 공산화시키고 통일정부의 대통령을 꿈꾸었던 이 반역자입니다. 대한민국의 반역자다. 그렇습니다. 그런 주장을 오늘 처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김구 쪽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뭐 사실이니까 그 조용히 유족들이 있겠죠. 국회의원도 하고 그러는데 그 저 손자 뭐 증손자 이렇게 뭐 그럴지는 몰라도 결코 이 제가 하는 주장 자체를 그들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 대한민국의 반역자라고 주장하셨는데 근거가 뭡니까? 그는 남북협상을 가기 전에 김일성 직계간첩인 성시백과 연대했고요. 그렇게 해서 북한과 연대해서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위기를 돌파하려고 했죠. 그렇게 했고 북한에 올라가서 남북협상에서 여러 많은 문서에 사인을 했어요. 그 문서 중에는 바로 이 남한을 공산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문서가 있어요. 네. 거기에 사인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알려져 있지 않았죠. 하지만 그런 데이터가 몇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구는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이제 출발점이 되는 50 선거를 총선을 반대했고 보이콧했고 남로당과 연대해서 50총선을 분쇄하고자 핵책했죠. 네. 그리고 마찬가지 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됐을 때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 유엔 총회에다가 다시 남북 총선을 하자는 성명서를 제출했죠. 그것은 뭐 이미 수립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외에도 마찬가지 여순반란 등등 여러 많은 시국 사건의 배후로 김구가 지목되었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면서 충격도 받지만 동시에 그래도 어쨌든 독립운동은 하지 않았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립운동이요? 예. 그 사람이 하고 다니는 짓은 전부 다 사람 죽이는 일밖에 한 게 없어요. 항일운동이라 해봐야 뭐 했다는 것이 뭐 이봉창과 윤봉길 테러가 되는데 이봉창 같은 경우는 뭐 테러라고도 보기도 어렵고 반면에 윤봉길 테러 정도에서 뭐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거기서 죽인 인원은 2명에 불과합니다. 거의 100명대에 가까운 사람 중에서 일본인 항일 테러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단 한 건과 그리고 피살자 2명에 불과합니다. 이걸 가지고 와서 어떻게 독립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윤봉길 의사가 이 폭탄 투척을 해서 폭살한 사람은 시라카와 대장인데요. 그거는 비록 한 사람이긴 하지만 시라카와하고 가와바타 예. 2명입니다. 예, 비록 둘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중국군 그 사령관이었잖아요. 중국 파견 예. 상해 파견 사령관이었죠. 네, 상해 파견 사령관 대장. 예. 그러니까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도 중요한 인물을 폭살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윤봉길 의사가 한 일이긴 합니다만. 의미가 있다라고 뭐 볼 수도 있겠지만 네. 김구의 테러 활동 전체로 봤을 때 그 테러 활동을 항일 테러, 밀정 테러, 정적 테러, 국제 테러 이 네 파트로 구분해 봤을 때 총 피살 인원이 그거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극히 미미한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한 100명 넘게 김구가 죽였다고요. 직접 죽이거나 또는 누구 시켜서 죽였다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왜 죽인 거예요? 누구를 죽인 거예요? 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것이 예. 이 밀정 테러가 되는데 69명 정도가 밀정 테러요. 예. 이제 뿌락지다 간첩이다라고 해서 처단했다는 뜻이죠. 일본의 앞잡이라고 예. 해서 몰아서 죽인 인원이죠. 근데 일본의 앞잡이면은 죽일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문제는 그 밀정에는 진짜 밀정이 있고 가짜 밀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은 진짜 밀정을 그렇죠. 전제로 예. 하죠. 예. 하지만 김구가 죽인 인원들은 전부 다 김구가 만들어낸 밀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하고 정치 노선이 안 맞거나 혹은 임정 자체를 파괴하려고 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인원들을 전부 다 밀정이라고 몰아서 덮어씌워서 킬을 한 거죠. 아하. 그러니까 8월 15일 전후에서 이종찬이가 나를 두고 윤 대통령을 두고 밀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게 만들어낸 밀정인 것입니다. 그렇지. 윤 대통령이 밀정일 수는 없지. 그렇죠. 근데 밀정이라고 덮어씌워 갖고 죽인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60명 가까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종찬이가 하는 짓이나 김구가 하는 짓이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럼 나머지 한 40명은 또 어떤 사람들? 40명대는 항일 테러가 10명이고 정적 테러가 17명 그리고 국제 테러가 2명 그렇죠. 정적 테러. 네. 누굽니까? 정적 테러는 이게 지금 현재 송진우, 여운영, 예. 설산, 장덕수 같은 그런 이제 분들이죠. 그 사람들을 김구가 죽였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뭐 제 책에 섬세하게 전부 다 밝히고 있습니다. 증거를 다 제시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책은 굉장히 두껍지만 예, 그 책에 다 증거가 제시돼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김구는 그래도 독립운동 했지 않냐. 김일성이한테 노라는 났어도 라고 하는데 그 독립운동도 실체를 제대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사가 지금까지 했던 독립운동사는 전부 거짓말이죠. 사기입니다. 네. 그 김구를 보면 맨 처음에 일본군 장교를 때려 눕혔다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렇죠. 그 진짜로 누굴 때려 눕힌 거예요? 누굴 죽인 거예요? 실제로 죽인 것은 이 수치라 조스케라고 하는 일본인 약장수예요. 칼로 난자를 해서 뭐 그렇습니다. 죽였다고 하던데. 예. 그때가 김구가 19살 때입니까? 그게 지금 공식 기록으로는 21세로 나오고 있어요. 네. 그 공판 기록에, 공초 기록에는. 예. 그렇고, 그 약장수가 갖고 있던 그 1,000냥의 돈을 뺏고자 그렇게. 약장수면 상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본인은 맞는데 예. 일본인 상인을 이렇게 죽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상인이니까 돈이 좀 많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걸 다 김구가 뺐습니까? 그렇습니다. 군자금으로 쓰려고 뺏은 거 아니에요? 무슨 군자금이겠습니까? 그게 시점이 1896년 3월 시점이에요. 아, 그래요? 의병이나 독립군, 광복군도 없을 때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돈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뭐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전체 총 1,000냥 중에서 800냥을 그 여각 주인에게 임치를 시켰고 어음을 받고 맡겨놨고. 빌려줬고. 아니 빌려준 게 아니고 맡아놓고. 그렇죠. 맡겨놨고 거기서 75냥을 주고 이 나귀를 샀고. 당나귀? 예. 예. 그리고 25냥은 이제 자기 동료들이 한 3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뱃삭과 여비를 지급했고 나머지 100냥은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갔죠. 그러면 그 여각에 맡긴 800냥은 어떻게 했어요? 800냥은 나중에 이제 그 사건이 밝혀지게 되면서 일본인 경찰이 들어와서 전부 수색을 해서 전부 다 몰수를 했죠. 그럼 그런 게 어떻게 밝혀지는 거예요? 저 박사님은 그걸 어떻게? 그런 내용들은 그 당시 구한말 자료가 남아있고 공초 기록이 다 남아있고 그리고 일본 측에서 또한 작성한 기록이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쉽게 그런 자료는 접할 수 있어요. 법적인 근거들이 다 있는 거군요. 그렇고 독립신문에도 다 그런 그럼 기록이 그때 있고. 김구가 그 일본인 약장수 상인을 죽이면서 뭐 독립만세 뭐 대한민국 뭐 이런 거라도 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아니 사람을 죽여서 돈을 뺏고자 하는 인간이 무슨 거기서 독립만세가 나오고 그러겠습니까? 그자는 이미
그 치아포 사건을 일으키기 이전 단계, 그러니까 치아포 사건이 1896년인데 네. 95년 단계에서 이미 장안 삼포수 사건이라고 하는 반역 사건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지금 도피하는 과정에서 지금 발생한 일입니다. 그 책에는 이게 일본군 장교다, 자기를 잡으려고 왔다고 하고 죽였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거짓말이죠. 김구가 거짓말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 후에? 아니요, 김구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김구가 예를 들어서 처음으로 그걸 문서상으로 이 치아포 사건을 국모 보수, 일본군 장교를 죽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온 것은 19년 말경에 상해의 일본 영사관 보고에 나옵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은 저기 김구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은 이 황해도 해주 출신이고 이자가 뭐 1900년대 말경에 일본인 국모 보수를 위해서 일본인 장교를 죽였다고 그런다. 그런 풍설이 지금 상해에 돌고 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록은 왜 이제 하지만 그런다고 그래서 이 영사관이 사실이 그런지를 확인하지는 않았어요. 예. 돌고 있는 풍설을 그렇게 소개를 해놓고 있죠. 알겠습니다. 이 정황희 박사와 지금 대담하고 있는데 박사님, 예. 이게 지금 말씀을 들으면 그 꼭 검사가 그 사건 파헤치듯이 그러신 것 같아. 오로지 증거만 쫓아서 가 보니까 이렇더라. 그런 식으로. 야, 그래야만이 제가 제2의 안두이가 안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그런 근거가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게 되면은 예. 바로 소송이 들어왔을 것이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구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애국자 독립운동가로 추앙받고 있고 공원이 있고 동상이 여기저기 있고 그렇잖아요. 이건 어떻게 그럼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 종북 좌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역사 공작의 결과라고 봅니다. 역사 공작. 예. 그러니까 1980년대 중반 이후 그 한민정 같은 그런 조직들이 치밀한 어떤 그런 계획하에 역사 공작을 전개했고 그게 가장 성공했다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들이. 아, 그래요. 한민전은 저 일본에 있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한국에 예. 한민전. 네, 예. 그 중국이 동북공정하듯이 이 좌파들이 역사 공정을 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김일성을 띄우려고 했는데 띄우고 이승만을 깎아내리려고 했는데 김일성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에 김구를 앞세우는 겁니다. 어쨌든 목표는 이승만을 죽이는 거고, 그렇죠. 덮는 거니까. 그렇죠. 김일성을 띄워서 덮나, 김구를 띄워서 덮나, 덮기만 하면 된다. 덮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입장을 이제 시각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북한에서의 김구라고 하는 인간은 김일성의 하수인 정도로 취급받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김일성의 하수인인 김구가 이렇게까지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대한민국 최고의 그 독립운동가로 올린다는 이야기는 그 하수적이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김일성이를 올리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남한 쪽의 시각만을 의식하지만 북한 쪽의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 의식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죠. 그렇군요. 그 실제로 이 48년, 49년에 그 김구를 평양에 오게 해가지고 그 김일성이가 아주 새파란 김일성이가 그 당시 김구는 그래도 나이가 좀 있잖아요. 60대인가요? 74세 정도는. 근데 그걸 그냥 애 데리고 놀듯이 갖고 놀았어요. 그 치밀한 김일성에 의한 이 가스라이팅 공작이 기획돼 있었습니다. 네.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안신호라고 하는 안창호의 여동생을 동원시키죠. 그걸 어떤 사람들은 그걸 미인계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그러니까 안신호는 1904년경에 한번 김구하고 이 혼인을 약속했다가 파혼한 경험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만큼 김구를 북한에서는 많이 조사를 해놓고 있는 거죠. 환히 알고 있네. 손바닥에 그렇죠. 올려놓고. 그러는 이유는 46년 3월에 김구 한독당이 김일성과
그 측근들을 암살하기 위한 이 암살단을 북파했었어요. 하지만 그게 이제 3.1절 기념행사에서 폭탄을 던졌는데 그게 실패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북한에서 김구라고 하는 존재를 이제 주목하게 되면서 그게 바로 가장 남한 정치의 가장 그 약한 고리가 바로 김구였어요. 아하, 예. 그렇기 때문에 김구에 대해서는 상당히 섬세한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지금 우리가 70년 전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도 이 대한민국 정치 상황을 아주 세세하게 분석하고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예. 그중에 약한 고리 김구 공작해 데리고 와. 약한 고리는 어디야?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그거 북한이 안 하고 있으면 그게 이상하네. 그 남북협상의 어떤 남한 정치를 애속화시키고자 하는 정치 스킴은 작년까지도 작동을 했어요. 작년까지. 그러면 제2의 김구가 누구일까요? 조봉암입니다. 조봉암. 그다음에 제3의 김구는 김대중. 제4의 김구는 누굴까요? 노무현이겠죠. 그들이 그러니까 그런 흐름에서 보면 왜 저자들이 홍범도를 그렇게 띄우고 김원봉이를 띄우고 그러는지가 다 이해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48년 남북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뭐 48년 4월에만 있었던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니었던 겁니다. 김일성은 그 남북협상을 그야말로 가장 남한 공산화를 위한 대단히 이 성공적인 어떤 그런 방정식을 그 사람은 이제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끊임없이 그걸 복원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봐야만이 이 북한의 대남 공작을 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요. 사실 그 공산당은 객관적으로는 힘이 약하거든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내부 분열을 획책해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지금 우리로 따지면 남남 갈등을 그렇죠. 유도하고 그리고 통일전선 전술을 구축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선전선동으로 해서 그렇죠. 그래서 내부에서부터 뭔가가 터지면은 바깥에서 치는 식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북한만 아니라 뭐 러시아 혁명부터 소련부터 중국 모택동까지 전부 그렇잖아요. 예. 자기들이 약하면 연대하자 그러고 세면은 때려버리고. 지금 김일성이가 70년 전에 김구를 대상으로 통일전선 전술을 구조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제대로 아는 게 없어요. 남북 협상에 대해서. 그건 단지 뭐 일시적인 뭐 그런 정치적인 이벤트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 분석되는 하나의 정치 스킴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래요. 그런 내용이 작년까지 작동을 했어요. 더구나 바로 그런 대남 공작을 맡은 부서 정찰총국 이거는 수십 년간 거기서 정말 전문적으로 공작했던 자들이 그렇습니다. 후진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 맞상대하기 위해서 국정원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 국정원에서 간첩 수사 권한을 딱 뺏어버렸어. 문재인이가. 그 우리는 지금 총도 칼도 방패도 없이 지금 북한과 맞서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문재인이 바로 제5의 김구인 겁니다. 반역자예요. 예. 자, 이 정한기 박사의 이런 이야기들은 그냥 뇌피셜이 아닙니다. 상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체적인 이 증거들과 근거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김구와 관련해서는 재판 기록, 공초라고 하는 게 재판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공초와 여러 가지 그 이 서류상의 증거들을 가지고 쭉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김구 그 후손들이 들으면 정말 펄쩍펄쩍 뛸 주장을 하는데도 아직 김구 쪽에서 소송을 못 하고 있어요. 저는 뭐 소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슈화가 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틀에서는 우리 정한기 박사가 생각하는 김구와 또 해방 그 대한민국 건국 전후한 북한의 전략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북한의 전략에 대한 말씀을 들으신 거고 더 자세한 거는 테러리스트 김구라는 책에 있습니다. 그 책이 두꺼운데
그야말로 아주 영화 보듯이 다이내믹하게 서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루하지 않고 여러분들 쉽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정항희 박사의 테러리스트 김구라는 책을 그래서 제가 강추드리는 거고 우리 정항희 박사님을 그래서 다시 모셨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부탁합니다.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김구를 영웅화하고 그걸 민족의 거성이니 뭐 대한민국의 국부라고 환상하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논리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이승만 대통령을 또한 폄훼하는 것이고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결코 김구 신화를 그냥 둘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항희 박사님과의 특별 대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